주택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있었다가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 희한한 건요. 금리가 내려가는 중이면 경제가 되려 나아져야 되는데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중에 우리네 경제는 더 빨리 망한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연끌족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리고 지금은요. 되게 사는 게 힘들죠. 8억짜리 집을 자기 돈 2억, 대출 6억으로 샀습니다. 원금이 80만원, 이자가 260만원, 원리금이 340만원입니다. 감당이 되겠습니까? 2억 5천짜리 집을 사는데 2억을 빌린답니다. 미친 거죠. 8억짜리 아파트가 한때 14억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7억으로 내려왔답니다. 미치는 거죠. 의정부의 아파트도 2억 5천짜리가 4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3억이라는데 이자는 엄청 급등하고요. 미치는 겁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고 맞벌이해도 감당이 안 된다는데 삶이 괜찮아지겠습니까? 안 괜찮죠. 집값이 안 오르거나 회사에서 잘리면 답이 없죠. 돈은 2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 3천, 2억 5천짜리 집을 샀답니다. 조급한 마음에 연끌에 합류를 했다고 하죠. 급여 230만 원 중에서 원리금으로 나가는 게 150만 원. 남는 돈으로 쓰려고 하니까 쓸 돈이 없어서 빡세답니다. 하루에 한 끼 먹거나 두 끼 먹으면 잘 먹었다고 얘기할 정도랍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거래는 안 되고 난리인 거죠. 미친 겁니다. 판교의 한 오피스텔이 84제곱미터가 11억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은요 20억이 넘다가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모른답니다. 오피스텔이 380개인 상가 중에서 30개 정도만 임대되고 340개는 비어있답니다. 미친 거죠. 수익률 4%에서 6% 받고 싶은데 실제 계약되는 건 3% 미치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는데 임대가 안 되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8만 건이 넘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전세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게 불안해서 월세로 가려 하고 이 전세 가격 떨어지고 난립니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가늘고 길게 버티는 게 최고죠. 그런 모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나아진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어야 온몸에 똥칠을 해도 버텨야 그래야 괜찮다라는 겁니다. 바깥은 매우 춥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뭡니까? 살아가는 게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악착같이 견디고 버텨서 잘 지낸다라는 거죠. 옷도 그냥 있는 옷 입고 다니고 밥은 도시락 싸다니고 커피는 스틱커피 마시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출퇴근하면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지내야 그래야 괜찮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나라가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외식도 안 하고요. IMF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힘들다고 얘기하죠. 이게 정말 어려워진답니다. 이게 뭔가 싶으죠. 앞으로 더욱더 스스로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항상소득을 만들어야 되고요. 물가 폭등에 요금 폭등에 국민들만 아끼고 절약하고 부자 기득권들은요. 잘 먹고 잘 살죠. 물가 폭등인데 안 먹고 안 쓰면 된다고 아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브로커들 주식 사기,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너무 많죠. 이러한 짓거리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죠.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야 합니다. 길게 내다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뭔가 싶습니다. 더욱더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어떻게든 오래오래 잘 견딜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짠돌이로 살고 절약맨으로 살아야죠. 그런 절약 정신이 투철해야 그래야 삶이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죠.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라꼴이 엉망이고 물가가 폭등하고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내수는 대재앙이고요. 이런 상황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축적해야 됩니다. 뭔가를 축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환율도 올라가고 상황도 안 좋아지고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식량 가격도 20% 30% 오르는 게 금방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 국민이 거지가 되는 이 폐악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지정파가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건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 챙겨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막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산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쳇바퀴 레이스 위에 올라탄 생쥐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의 모습, 나의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려고 했을 거냐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굶어 죽고 비참하게 병들어 죽는 이들이 넘치게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겁나죠. 두렵습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안 좋을 때도 좋을 때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돈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장기와 수지심을 담보로 사채를 빌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사회생활 못할 엄청난 사진들을 요구하죠. 사채꾼들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0만 원 빌려주고 1000만 원 뜯어내죠. 영상 찍어서 돈 안 갚으면 사이트에 올리고 그걸로 광고비로 회수하고 또 그 대출자를 계속 압박해서 돈 뜯어내고 이러는 막장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돈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시끄러운 세상에 악착같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